강화도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 미국에 이민 가셨던 이모가 이제 아, 정리하고 들어오셔서 같이 지내셔요. 거기도 뭐 딸들 다 이제 시집 보내고 나니까 혼자서 그 미국에서 큰 집 지키고 사느니 정리하고 물려줄 거 물려주고 이러고 또 그 나이가 되면 형제들도 많고 하니까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국적을 취득해 버렸어요. 진짜 이중 국적자지. 미국 시민권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도 취득해가지고. 그다음에 강원도 인심하고 강화도 인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강화도는 워낙 어머니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친하셨던 분들이 집을 같이 짓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저희가 갈 때도 뭐 간식을 하나 사가도 엄마 아버지 거는 사가지 않고 다른 집 것도 챙겨가고 서로 그러면서 지내니까 딴 인심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모도 와주셨지만 지내시는 거지. 그 외떨어진데 어머님 혼자만 남아 있었으면 저 아파트 얻어서 나오셨어요. 뭐야 그 명지대 교수라고 했던 분이죠, 진성희 씨. 진성희 씨? 감정원에 있다가 왔던 키 조그만한 양반. 이원곤 씨? 예. 뭐 이름은 잘. 그분 강화도에 어디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양반. 그 양반이 이제 얘기하는데 저쪽 지금 거기서 한 10년 살았던 모양이에요. 저 강화도에서요? 예. 예. 그러고 이제 뭐 강원도 뭐 어디다 또 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뭐 그랬다. 강원도 인심은 농사 잘 지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한보따리 이게 주면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근데 강화도 인심은 농사 잘 지셨으면 이거 한보따리 5만 원이야. 맞아요. 좀 그런 건 있죠. 글쎄 그래서 참 적절한 그 양반이 느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강화도 이제 처분하고 강원도로 이제 간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기로 해가지고 한번 뭐야 신정은 인심이었더냐? 시대가 강화도 시집을 갔으니까 네.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요 3번하고 4번, 5번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네. 460쪽 이상은 제17장이다. 자는 유용행지상하야 추지 극기지니 그 밑에까지 하겠습니다. 현 도지용 광야나 이기 소이연자즉 위체 미의라 후 이장도 역처해라. 이것은 유는 말미암을 유자죠. 용행지상, 용행이라는 것은 그냥 평상적인 행동을 용행이라고 그러죠. 중용의 용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용행지 상이니까요. 떳떳한 평상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추지, 미루어서 극기지, 지극한데 이런 것이니 그것은 현 도지 용광야, 도의 용이, 도의 작용이 굉장히 넓은 것을 드러낸 것이다. 순임금이 대효인데 대덕을 갖추고 그래서 천자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도의 작용이 넓은 것을 드러낸 거다. 그러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기소이연자, 즉 그것은 위체 미의라, 본체가 되면서 아주 미묘한 것이다. 아니 뭐 보니까 순임금처럼 그렇게 순박한 사람이 또 어디 있던데 그 사람은 왜 천자가 안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순임금이 그렇게 됐냐, 그 원인을 얘기하면 그건 아주 미묘한 것이다. 후 2장도 역차이라.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은 비지대자에 대한 얘기. 여기 지금 비지대자 처음 얘기한 거의 대표적인 예가 순임금의 대효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8장은 문왕입니다. 문왕과 그 무왕, 뭐 이제 주공단까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17장은 순임금이라면 18장은 이제 문왕, 무왕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 비지대자들 얘기죠. 자왈 무자는 기유 문왕호 인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이 없으신 분은 오로지 문왕이실 것이다. 이 왕계 위부하시고 이 무왕 위자하시니 부작지 어신을 자술지 하시니라. 왕계가 문왕의 아버지예요. 왕계를 어머니로 아버지로 모시고 무왕을 자식으로 두었으니 아버지가 일을 만드시고 자식이 자기가 한 일을 잘 이어받는다. 술지, 이어받다, 계승하다, 이런 뜻이죠. 논어에서 수리부작, 뭔가를 창작하지 않고 잘 계승하고 이어받는 걸 수리라고 그러죠. 기술하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도 쓰죠. 차는 문왕지사라. 여기 이것은 문왕의 일을 말한 것이다. 서해, 서경을 얘기하는 거죠. 서해 왕계 기근 왕가라 하니. 이 왕계는 문왕의 아버지입니다. 왕계가 그 왕가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했다. 근자가 이게 부지런하게 일할 근자죠. 삼가할 근. 계기소작은 역 적공 누인지사라. 대저 그가 한 일은 공을 쌓고 인을 누적시키는 일. 그러니까 그 가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덕을 베풀고 몇 대 전부터 덕을 베풀고 이 왕업을 이루려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해릉호시왈 순우는 부즉 고곤이요 요수는 자즉 주균이니 소위 유문왕이 위무라. 해릉호시가 말하기를 순임금과 무임금은 아버지가 누구냐? 순임금의 아버지는 고수, 무임금의 아버지는 곤. 이 곤은 하도 나쁜 짓을 해가지고 순이 죽였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순임금은 우한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나쁜 짓을 그만큼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아들은 또 순임금이 중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위를 물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요순임금은 아들이 이게 주가 단주에 단주 맹자에 나오죠. 순임금은 아들이 상균이에요. 상균. 전부 형편없는 놈들이에요. 근데 오로지 문왕만은 아버지 훌륭하시지. 아버지만 훌륭해?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 태왕 고공담보예요. 그 유명한 맹자의 고공담보 나오잖아요. 네. 재선왕이 선생님 저는 여자를 좋아해서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를 좋아하는 거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공담보가 그렇게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죠. 좋아했다는 게 무슨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훌륭하시면 아들까지, 아들도 무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아들에 주공이라는 아들이 또 있어요. 그 밑에 아들에 또 누가 있어요? 소공석이 있고. 야, 거기다 그것뿐입니까? 문왕은 또 누가 도와줬어요? 태공망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태공망을 제나라 제후로 앉히잖아요. 이 태공망이 지금 우리 주역 보면은 64개 괴사를 문왕께서 지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문왕이 지신 게 아니고 태공망이 졌을 거다. 하여튼 주역에 그 대가셨다고 태공망이. 그런 분들이 막 주위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문왕 같은 분은 부인이 그 엄청나신 분이었대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시경 보면 맨 첫 구절이 주남이잖아요. 첫 편이 이제 주남인데 거기 첫 시가 관저예요. 관저라는 게 이제 그 사실은 그 문왕의 부인을 칭송한 시예요. 그게. 문왕과 문왕 부인의 그 아주 훌륭한 덕을 칭송한 시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순임금은 그 아버지가 그렇지. 거기다 또 아들도 이렇지. 예? 근데 문왕은 참 좋으시겠다. 공자 같은 분은 아버지 3살 때 돌아가셨지. 아들도 먼저 죽었지. 참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겸산곽시왈 우군자는 문왕냐여 무자는 후인지여원 문왕냐라. 우군자 근심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하신 분은 문왕이다. 문왕 자체는 항상 마음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자가 무자라고 얘기한 문왕은 근심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 그것은 후인들이 공자와 같은 후인들이 문왕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이다.
진짜 문왕이 아무 근심 없이 헤헤 웃으면서 다닌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봉 호시왈 문왕의 부작 자술은 일륜지 상냐라. 문왕 같은 경우 자기 아버지 왕계가 아버지로 잘 만들어 주시고 왕계뿐만 아니죠. 할아버지 고공담보가 또 잘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아들 무왕, 주공, 소공 이런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아. 이게 인륜의 정상적인 상도다 이런. 그런데 순지부자는 인륜지 변냐. 순임금 같은 경우 아버지가 고수고 아들이 누구예요? 단주. 이런 경우는 인륜의 변칙이다. 수는 유순호 부모라야 가이해오라. 순임금은 오로지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그 근심을 풀었다. 차소유할 무우자는 희유 문왕야시니라. 그래서 근심이 없으신 분은 아마도 문왕일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다. 순임금은 아버지가 맨날 그러시니까 근심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왕은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요. 아버지가 오히려 자식을 인도하셔. 우리 이강호 선생님 가만 보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가는데 상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상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철학을 해야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많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강호 선생님 같은 경우. 그 훌륭한 중고등학교 이럴 때 훌륭한 스승님이 좀 이렇게 갈 길을 잘 인도해 주는 사람 또는 부모님이 그런 스승이면 더 좋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강호 선생님 보면 항상 부러운 게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한참 헤매다가 40, 50 돼서 이제 그걸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17, 18, 19 그래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철학과 들어가고 탄탄대로를 촥 그거 올라가신 거잖아요. 평탄대로 가신 건 아니죠. 뭐 대모해가지고 뭐 아니 그래서 하여튼 그 전공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 큰 길은 그 아버님이 제가 볼 때는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원래 상대 가려고 그랬대요. 뭐 친구들 상대 간 친구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버님 철학을 해야지. 그때 아주 굉장히 효자신 것 같아요. 그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바꿨겠죠. 그냥 바꾼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제 그래서 후손이라는 뭐 그런 것도 좀 예. 있었을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산 뭐 이거는 이 김수길 씨가 그냥 한 거고. 자 466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무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이제 이 주나라 왕실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무왕이 이 대왕이라고 안 읽고 태왕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창태왕 왕계 문왕지서하사 일융의 유천하하사대 신불실 천하지 현명하사 존이 천자하시고 부유사회진의 하사
종묘향제하시며 자손보지하시니라. 무왕이 차는 있는다 그런 뜻이죠. 찬 태왕 왕계 문왕의 단서를 이어서 이런 얘기죠. 여기서 태왕이 바로 고공담보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고공담보. 태왕의 아들이 왕계인데 이 태왕의 아들이 셋이 있죠. 큰 아들이 누구예요? 논어에 나오는 태백이 큰 아들이에요. 태백편에 나오는 그 태백. 태백. 그래서 그 백자. 태백의 덕이 지극하구나라고 네. 공자가 얘기하시잖아요. 네. 왜 그러냐? 아버지가 이 왕계의 아들이 누구냐? 문왕이잖아요. 이 왕계가 셋째 아들이에요. 우리 저 조선시대 때 네, 개니까. 그 셋째 아들이에요. 조선시대 때 이제 세종대왕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거기는 뭐 저기 태종이 일부러 셋째 아들한테 주려고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첫째 아들한테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너무 수준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꾼 거고, 여기는 태왕이 이 왕계한테 주고 싶었어. 왜 그러냐? 왕계의 아들이 이게 문왕인데 요 어릴 때부터 이게 천재야, 천재. 그런데 지금 세자는 누구냐? 태백이에요. 그래서 하고 근심하는 거를 태백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그 세자 자리를 버리고 그 만주 지역, 그 밑에 있는 만주 지역으로 가서 머리를 완전히 깎고 그 만주족들처럼 복장을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있거든요. 둘째 동생. 야 너도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계만 남은 거죠. 왕계만. 그래서 이제 태왕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 얘기가 이제 세주에 나와 있어요. 논어 세주에 나와 있어요. 그 태백편 그 얘기가. 그래서 태왕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냐? 태왕이 돌아가셨을 때 왔대요. 태백하고 그 둘째하고 전부 왔대요. 왔다가 오니까 이제 왕계가 이제 보위를 이어받으십시오 형님.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서 장례 끝내고 바로 다시 만주 그 야만족이 있는 그쪽으로 형만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으로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천하를 3번 양보했다 이런 얘기가 논어에 나오잖아요. 태백이. 그러면서도 무소성명, 누구와 그거 칭송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태백의 덕은 지극하구나 이렇게 공자가 얘기한 분이 요 첫째 아들이에요. 태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세자였다가 왕위를 왕계에게 계상시켜. 그래서 이게 왕위가 문왕까지 이어져요. 문왕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무왕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아시죠? 문왕이 그 당시 은나라 천자는 누구야? 은나라의 주죠, 주. 주왕. 그 당시 천자국은 은나라인데 은나라의 천자가 주예요, 주. 근데 문왕은 그러면 뭐야? 문왕하고 주하고 이제 저기인데 문왕은 제후예요 그때. 소백. 그런데 논어에도 나오죠. 그 주변 국가에서 이 문왕한테 그 귀의한 데가 중국의 3분의 2였다는 것. 그러고서도 문왕이 그 반란군들을 이끌고 이제 쳐야 되는데 안 쳐.
그러니까 저 천자인 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지웅님 있죠? 주지웅님. 주가 술주자, 지가 못지자. 웅님. 웅님은 고기 육자, 수풀 육자. 네. 웅님이 뭐겠습니까? 진짜 고기? 아니. 나체 여자들을 얘기해요. 주지웅님. 그 주지웅님의 창시자 주가 힘이 엄청 셌대요. 그리고 활도 엄청나게 잘 쏘고 그 표본 같았대요 거의. 그런데 문왕이 그렇게 덕이 있어서 주변에 3분의 2가 지금 문왕한테 전부 귀의하고 있으니까 이는 분명히 반란시킬 거다. 근데 문왕이 이 주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이제 의심이 되니까 문왕 보고 너 어디 와라. 아무도 군사 데리고 오지 말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성에 가둬놨어요. 그 성이 유리성이라는 거예요. 유리성. 그래서 거기 갇혀가지고 문왕이 주역을 연구했다. 뭐 그런 그 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역의 도사가 됐다. 문왕이. 그렇게 문왕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신하들이 이 주한테 막 금은 보화를 막 계속 갖다 바쳤대요. 문왕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문왕이 이제 결국 그 살아계실 동안에는 여기를 치지 못하다가 문왕이 돌아가시니까 관에 묻은 채로 관에 있는 채로 은나라를 쳤다는 거죠. 무왕이 은나라를 친 거예요. 그때 또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백이숙제가 무왕한테 치지 마십시오. 근데 안 듣고 친 거죠. 그래 백이숙제는 삐져가지고 삐졌다는 얘기야. 뭐라고 하여튼 옳지 않다고 수양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양산에 가서 아사하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 게 이게 무왕. 그래서 무왕이 고공담보 왕계 문왕의 이 왕업의 단서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마침내 문왕이 돌아가시고 일융이 했다는 것은 일은 한 번 그러냐. 융이는 융자가 이게 전쟁 융자입니다. 전쟁복을 입은 거예요. 한 번 전쟁복을 입어서라는 얘기는 은나라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가지셨으니 하는 얘기, 천자국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을 하셨음에도 신불실 천하지 현명하야. 몸이 천하의 그 밝은 그 명성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뭐 노략질하거나 우리 서양에서 봤던 그 십자군들의 노략질 전쟁 막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현명을 잃죠. 존이 전자하시고 높게는 천자가 되셨고 부유사해진의 하사. 부유함은 사해의 안을 다 소유하셨어. 종묘에서 흠양하시고 자손 보지하시니라. 자손들을 보존하셨다.